네, 좀 전 강의에 그 스파틀링 브러쉬를 써서 지우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개를 찍었어요. 여러 개 찍었는데 다 필요 없고 이제 한 방에 갑시다. 아, 브러쉬를 했군요. 아, 그럼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는 일단은 레이어를 바꿔놓고 더블 클릭 바꾸고요. 지금 이제 눈동자 여기 하나를 지우는데 여러 번 이제 우리 건드렸죠. 건드렸고 지금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요 눈동자니까 눈동자 부위만 살짝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마우스 안 띄었거든요. 띄게 되면 이렇게 이제 뭉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까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밀렸죠.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눈에서는 그렇게 그런 느낌 별로 안 오는데 다른 거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는 Alt 키를 나중에 말씀드리려는데 Alt 키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사이즈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수평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평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 수직 상태는 이렇게 번지는 정도가 되죠. 번지는 정도. 그 Alt 키를 가지고 브러쉬 크기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P자 옆에 양쪽 그 대괄호 꺽쇠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조정도 하지만 이렇게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보드는 어쨌든 사용은 해야겠죠. 자, 다시 한번 한 방에 하니까 옆에 튀어오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포토샵 자체가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눈도덩이 같은 경우도 지우니까 이렇게 펴지죠. 그쵸. 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아까 상태에서 조금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고 조정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 요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잠깐만요. 자료를 좀 갖고 와볼게요. 자, 지금 이제 다른 작업을 갖고 왔는데 무빙 툰 할 때 이제 쓸 부분들인 거죠. 예시예요. 자, 좀 요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움직이게 되는 부분인데 잠깐만요.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사실 이렇게 복잡한 거는 그렇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부분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일단은 뭐 그룹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레이어 부분이 이거죠. 레이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브러쉬 툴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게 투명도가 좀 주어졌나요? 아이고. 일단은 제가 클릭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건 도장 툴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노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주변의 것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선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네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싹 지워지죠. 이것도 주변 가다가 이렇게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브러쉬를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도장 툴로 이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방식은 되게 마찬가지 여러 가지예요. 자, 또 한번 잡아주고요. 주변의 계산을 얘가 지금 포토샵이 잘 못하고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맞춰지면, 이 라인이 없어지니까 이건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연결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것도 좀 정리가 좀 돼야겠죠. 잘못했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맞춰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대략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2번 정도 해야 되네요. 야.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다음에, 사람 아까 띈 거는 지우기 전에 레이어로 빼야 되는 거죠. 레이어로. 자, 요거를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이, 그쵸, 제가 이제 레이어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자, 지금 보면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 레이어니까 그냥 대충 따겠습니다. 네, 대충 딸게요.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조금 대충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옛날 작품들은 레이어 형성이 안 돼 있겠죠. 드디어 또, 그리고 뭐죠? 이 페더 값, 죄송합니다. 예, 페더 값을 제로로 해야 되는데 30으로 되어 있네요. 아이고야. 페더 값이 제로 해야 되는데 0.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스타디 하면서 작업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레이어를 하나를 땄습니다. 땄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툴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컨트롤 Z 해가지고요. 아까는 좀 약간 좀 번져진 것 같아서, 근데 요거를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몇 번 작업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편할지는 이런 것들 그냥 그래가지고 하면 더 되는데요. 바보죠. 레이어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죠? 잠깐만요. 레이 쪽에 놓고 필링 브러쉬 툴, 브러쉬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레이어가 위에 사람이 얹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 빼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어쨌든 여기 구조는 우리가 그려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니까 떨어져 나왔잖아요. 여기야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걸어가게. 물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걸을 때 에펙에서도 이렇게 관절이 있잖아요. 관절을 갖고 이게 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퍼핏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건데,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착 가려면 결국은 아까의 이미지에서 요거를 복제해서 올리고, 밑에를 또 배경을 우리가 그려진 건 아닌데
주변 거랑 합쳐가지고 그려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착착 직접 마우스로 하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입으로 하고 있어요. 착착착착착 하고 움직이고 여기에 몸도 약간 각도를 줘서 살살살 움직이게 영상에서 그렇게 만들겠죠. 그리고 여기 나온 친구들도 이렇게 갈 때 뒤로 뺐다가 앞으로 쭉쭉쭉 가고 이 사람들 움직이고 그러면 결국은 맨 처음 이미지에서는 레이어가 사람이 하나가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복제를 안 한 거죠. 컨트롤 J로 복제를 안 하고 그냥 그 스파 틸러링 브러쉬로 지워버린, 그러니까 지운 게 아니라 엄밀하게 하면 이제 가려진 거죠. 예, 주변 것으로 이렇게 바꿔준 매칭한 거를 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샘플로 좀 냅뒀다가 다른 거 강의할 때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눈동자를 지우고 눈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려고 그랬다가 이상하게 꼬였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그려진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무빙 튠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 화면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화면을 움직인 다음에 움직이고 뭐 이쪽 카메라로 이게 카메라 웍처럼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고 이 친구는 계속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겠죠. 연출에 따라서 화면이 어떻게 보일 건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무빙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웹툰에서 그려진 거잖아요. 웹툰 작가 그려진 것이 시각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연출이 필요한 거죠. 연출이 필요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해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가 작가가 뭐 300dpi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500, 600 dpi로 작업을 해서 화면을 더 이제 밀도 있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면 이 픽셀이 깨지잖아요. 깨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레졸루션을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이분이 지금 이 친구래요. 저보다 어려요. 친구라고 돼요. 예. 근데 이분이 하신 거가 DPI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가 전체 페이지 DPI를 올리면 요것이 이렇게 픽셀처럼 자글자글하게 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오겠죠. 물론 이제 우둘두둘하긴 해요. 예. 그게 완벽하게 우리가 그은 것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배경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선화 따는 거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DPI를 높여서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DPI를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브러쉬가 좀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근데 웹툰이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많이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전의 작업이라서 네, 이분하고도 좀 술도 먹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포토샵을 하면서 우리가 뭐 사진 보정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선 약간의 그 프로젝트를 같이 참고하는 듯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는 이거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Alt를 클릭하고 해라 라고 하는 거죠. Alt를 클릭하면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일단은 브러쉬를 Alt를 누르고 좀 크게 크게 해놓고요. 지금 이제 Alt를 누르고 여기 눈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니까 눈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보이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기능이냐면 밑에 거하고 색이 합쳐져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놓는 위치에 따라서 값들이 좀 같이 변하는 거죠. 여기랑. 자, 이쪽은 지금 안 보일 테고요. 이쪽. 그러니까 밑에 거랑 이게 합쳐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여기가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옵션이 7 2
2와 7 차이. 2와 7 차이는 번져지는 건가요? 잠깐만요. 1. 그렇죠? 여기는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 글쎄요. 아, 이것도 좀 더 이제 봐야겠네요. 일단은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의 것들하고 믹스가 돼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주변의 것하고 믹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과연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어이구, 이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고 나니까 이쪽에서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레이어 위치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지금 레이어 위치가 어디 갔냐? 레이어 위치가 지금 여기죠. 여기로 가서 Alt 키를 여기를 누르고 나면 이쪽에서 좀 이렇게 모양이 오죠. 꼭 누르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구역이 너무 커지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요 정도 놓고요. 얘를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다 그냥 놔볼게요. 그러니까 요 십자선이 보세요. 십자선이 밑으로 따라서 움직이죠. 이렇게 칠을 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자, 제가 놓겠습니다. 딱 놓으면은 이제 그만큼이 딱 보여지는. 근데 요거를 제가 아까처럼 올려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꼭 눌렀고, 글쎄요, 별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좀 합쳐지는, 밑색하고 합쳐지는 거죠. 여기는 좀 이렇게 어둡게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이쪽을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Alt 키를 누르고 갔다가 약간 도장툴 비슷한 개념처럼 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아마 좀 더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패치 툴이라고 누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패치 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택된 거를 어디랑 이제 맞춰지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걸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지금 선택되는 것들은 두 개예요. 여기와 여기 상단에 보시면 두 개인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면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을 어디랑 같이 맞춰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꿔치는 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적당하진 않는데.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 본인은 편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 편하냐. 그러니까 이쪽 선택된 것을 가지고 끌고 와서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이게 앞뒤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에 의해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요것에 의해서 변화를 갖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화를 갖게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뭐랄까 공부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요 패치 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요걸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작업으로 갈게요. 자, 그 작업을 가서 일단은 지금 영문키네요. 네. 자, 지금 갔을 때 레이어를 체크를 해야겠죠. 레이어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레이어가 있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릴 레이어예요. 그릴 레이어에서 지금 이제 요 사람 부분인데, 요 사람 부분을 이제 지울 거예요. 자, 패치 툴을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치 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풍경 같은 거 하거나 사람들 없앨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이 됐으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면 보세요. 지금 이 높이가 조금 조정이 돼야겠죠. 높이를 살짝 맞춘 다음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감쪽같진 않죠. 여기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위에 건가요? 요랬을 때와 요랬을 때,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건물들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웹툰 작업을 할 때는 배경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레이어를 얹고 그 다음에 레이어 얹고 얼굴도 몸도 그렇게 레이어로 조작 변화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작업들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분류 작업을 안 하면 또 누군가는 레이어 분류 작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거기에 따라서 그 작가들의 단가가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이미지를 하나를 좀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작업을 한 거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특정 부위를 붙인 다음에 그거를 레이어 선택이 안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갈지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부위를 없애고 그 다음에 위에를 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실수한 게 뭐죠? 컨트롤 J를 해가지고 복제를 한 다음에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선택된 거를 컨트롤 J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리고 이쪽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됐잖아요. 그 상태 레이어를 가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와서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할 텐데요. 이동을 할 텐데 지금 이 친구를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이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상태에서 움직이기도 하는데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이쪽 상단을 한번 보세요. 상단 보시고 여기 있는 거를 체크를 하고 이거를 중심축을 만약에 이쪽으로 놨다 이렇게 움직여지잖아요. 네모축이. 요거를 좀 나중에 확대를 할 텐데 그러면 얘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게 오는 거죠. 움직임이 이렇게 다르게 옵니다. 이 축이 보이죠? 여기 축이 하단에 축이 보입니다. 이 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이쪽은 그냥 중앙에다 밑에 항상 이제 사람의 축은 밑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이다 그러면 여기 손이다 그러면 여기가 축이 되겠죠. 축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걸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어깨다 그러면 여기 축이 되겠고요. 그죠? 그런 걸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팔이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면 팔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저 밑에 건 다 또 지워야겠죠. 지워서 요것이 요 레이어가 지금 의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뒤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죠. 움직였을 때 이제 배경을 왜 하냐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뒤에 있는 배경들이 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지우개 툴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싹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웹툰 제작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무빙툰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좀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무빙툰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좀 많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단순한 것은 아니고 조금 뭐랄까요? 복잡한가? 아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컨트롤 T를 해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밑에 건 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중심점을 잡을게요. 중심점은 지금 밑으로 가 있죠. 지금 이 축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축을 이렇게 내렸어요, 제가. 이 축을 한 이 정도에 놓고 움직이면 그 축에 맞춰서 핀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뒤에 있는 의자를 보세요. 의자 뒤에 있는 머리 안경 낀 거 위에 보면 그 부분들이 공간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오고 요 앞에 의자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따서 위에다 얹게 되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걸 띄웠어요. 그럼 여기서 의자가 지금 이제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이제 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복제를 해서 올리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의자가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쵸. 여기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얘를 컨트롤 J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레이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저도 하잖아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잽싸게 브러쉬를 좀 키운 다음에 가리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막 포토샵 그 강의를 하면서 급조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얘랑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치면 되겠죠. 예. 두 개를 합쳤고요. 그러면은 얘를 키우고 자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앞으로 더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위점을 좀 이렇게 적당히 좀 맞춰 놓고요. 조정을 하게 되면 아이고 그래도 이거 움직이네요. 얘를 지워야 되나요?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레이어가 두 개를 만들어진 장면이 응? 여기죠. 여기서 지금 얘랑 합쳐야 되는데 그죠? 합쳐진 거를 제가 좀 뭐 잘못했어요. 이게 그 눈 뜬 거를 가지고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컨트롤 T를 해가지고 얘를 좀 내리고 다시 한번 움직여 볼게요. 뭐가 그래도 많이 잘못됐는데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얘를 갖고 좀 보면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 이해 갈 거예요. 이제 뭘 잘못했는지 이게 지금 어 이게 밑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밑으로 가고 위가 썰어져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얘를 하나를 더 올려서 가면 돼요. 그렇죠. 얘를 하나를 더 썰어서 위로 올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부분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만 갈게요. 예. 지금 시간상 그래서 컨트롤 J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위에다 놓는 거예요.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고 움직이는 거죠. 컨트롤 T를 하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움직였을 때 부분들 때문에 지우는 건데 앞에 부분 이거 지금 이제 사람 어깨선 있잖아요. 어깨선 다 썰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 뒤쪽에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 사람도 움직여야겠죠.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은 뒤에 배경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힐링 브레이스 툴이나 패치 툴을 가지고 이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를 한번 구해 볼까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토샵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거 좀 설명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런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를 제가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미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꺼놓고 얘도 잠가 놓고 여기서 이제 껐다 켰다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작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패치들 갖고 제가 이렇게 그림자까지 같이 빼야 될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슬쩍 놓는 거죠. 컨트롤 D 하면 지금 사라졌죠.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너무 바글바글 하니까 이거를 일단은 너무 심한 거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건데, 이렇게 놓으면 거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져서 그게 조금. 자, 이쪽의 것도 그냥 대충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이게 좀 편하죠. 예. 일단은 뭐 크게 뭐 드러날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번져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한번 이렇게 확 해볼게요. 뭐 어쨌든 뭐 이왕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쵸?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지워지는 거 아니고 채워지는 거에 바꿔서 채워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피치가 지금 노멀로 한번 해볼까요? 노멀로 했을 때 노멀로 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쌓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멀로 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거죠. 여기부터는 이게 여기 수치값이 생기고 막 이러네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툰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주변의 거하고 어떻게 합쳐질 거냐, 그 다음에 뭐 빛관계도 같아요. 지금 여기서 빛을 제가 6으로 놨는데 다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아까 상태로 갈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요게 최대치가 7이에요. 7이면 7로 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가고, 컨트롤 Z 한 다음에 여기서 한 이 정도로 갈게요. 이 정도로 갔을 때 약간의 뭐 차이점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요 수치값이나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존의 디폴트가 4로 되어 있더라고요. 4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총 이제 3개를 브러쉬를 쓰고 있죠. 지우는 브러쉬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지는, 이게 지금 이쪽에서 뭐 힐링 브러쉬 툴에 관련된 것들이 스포트도 있고, 힐링 브러쉬 툴도 있고, 그 다음에 패치 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꿔치기 하는, 연결하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상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되네요. 좀 많이 늦긴 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 요번에는 이제 컨텐츠 무비 툴이라 그래가지고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실제로 이제 클립이 돼서 우리가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갖고 온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이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를 선택을 이렇게 해서 했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저 일로 가져오겠습니다. 연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변동이 없죠.
크기도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크기도 조정이 되니까 좀 이렇게 늘리기도 하고. 그쵸? 아까는 조금인데 좀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이렇게 놓고 약간 움직이죠. 그리고 엔터 칠게요. 엔터 치게 되면은 지금 저쪽에 있던 친구가 이쪽으로 온 거죠. 배치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대충. 조금 그 이미지가 작다 보니까 좀 어려움인데 이 친구를 이쪽으로 갖고 오고요. 자, 이 친구를 이쪽으로 갖다가 놓을게요. 지금 원래 이쪽에 있던 친구죠. 이쪽에 있던 친구인데 이걸 이렇게 놓고 이 친구를 좀 크기를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이쪽으로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을 가지고 새롭게 변형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 더 있어 가지고 좀 보여서 이 친구를 가지고 또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한 상태에서 얘를 이쪽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놓고 지금 보면 크기를 좀 크게 할까요? 일부러 좀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좀 넓혀 놓을게요. 그러면 위쪽에 것하고 요게, 그러니까 요 관계를 좀 보려고 그래서 그래요. 엔터를 치게 되면 결국 이제 뭐 겹쳐지긴 하죠. 겹쳐지긴 하는데 지금 여기 두 친구가 이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쵸? 지금 다들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을 지금 흩어서 이렇게 재조립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도장 툴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네, 도장 툴을 갖고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구역을 갖고 이동을 해서 매칭하는 것이, 매칭해 놓고, 그 다음에 도장 툴로 이렇게 좀 맞추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있어요. 번지는 기능도 있는데, 그것들은 또 차분히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와 배경이 있을 경우를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작업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무빙톤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